MBC와 KBS가 각각 총파업 찬반 투표와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석 달을 당시 출국기에. 나와서 얘기해 봅시다.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은 물러나라! MB 때는 악플이라도 달렸는데 박근혜 때는 아예 무플이랍니다. 사실 무플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사실 힘든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 그리고 니네 뉴스 필요 없고 그냥 JTBC 보면 되고. 물론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아마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실감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PD로 일했고요. 이제 PD 중에서도 시사교양 PD, 네. 그래서 PD 수첩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다큐멘터리들 시사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네. PD 수첩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대표적인 시사 프로그램이었잖아요.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바뀌고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한다는 것이 이제 기자든 PD든 네. 모든 언론인의 가장 큰 보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이른바 방송 장악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만든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이런 문건이 있어요. 그게 2010년 3월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김재철 사장한테 전달이 됐죠. 네. 그래서 그 문건대로 실행이 된 거예요. 원채훈 국정원장,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방통위원장,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최종 책임자가 아닌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MBC는 지금까지도 공정방송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던 그 단체의 문건에 따라서 한일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때 PD 수첩 팀장이었는데 팀장에서 쫓겨났죠. 네. 오늘 방송을 끝으로 저는 PD 수첩에서 물러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라는 것을 PD 수첩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PD 수첩이 이제 권력 감시와 견제 이런 본연의 역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것은 못하게 되고 PD들의 소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그런 뉴스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영방송이 MBC가 KBS가 정치 권력에 장악된 거죠. 그 뒤로부터 언론인들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월급쟁이인가? 월급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돼 왔던 거죠. 네, 저희 JTBC가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 매체 평가에서 신뢰도와 영향력, 열독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1위에 올랐습니다. 언론사 한 곳이 전 분야 1위를 한 건 처음입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네, 예상했어요. 지금 제대로 보도한 데가 방송 중에서는 JTBC밖에 없었으니까. 되게 심플한 거죠. 네.
그리고 SBS도 뭐 JTBC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정론 보도 했다고 생각해요. 뉴스는 오히려 난 아직도 JTBC가 SBS 지상파 방송만큼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사의 기능이 방송사에서 뉴스 만드는 게 잘 만드는 것도 있고, 이제 소위 말해서 웰던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제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아젠다 세팅 같은 경우에도 SBS가 결코 저는 JTBC에 현재 뒤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촛불 국내에서 워낙 센 특종을 하면서 치고 나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되게 좀 잘해요. 손석희 국장이 원래 MBC 시절부터 그런 거 잘했어요. 우선은 신뢰도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IT 기술이 다 보편화돼서 인터넷으로 먼저 기사를 올리면 다른 언론사에서 그걸 참고해서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도 기사를 쓴다든지 그런 문제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술적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어떤 취재 방법이 예전에는 발로 뛰어야만 기사가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들로 봐서는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그는 사람의 문제인데 이번에 공영방송 문제도 사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조직원들의 반발, 그다음에 조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사장이 조직원들에게 내렸던 인사 발령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무리수가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언론으로서 신뢰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이게 참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예상했던 바지만 꼭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문제다라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는 어렵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권의 도움이 아니라 국민이 만든 거예요. 촛불이 만든 거죠. 촛불이 만든 거고 촛불의 명령이죠. 작년에 촛불 때 가장 그 촛불 시민들한테 경멸당했던 방송이 어딥니까? MBC예요. 너희가 손석희 후배냐? 야, MBC 그만둬! 아유, 뭐하는 거야, 사장님. 쪽팔리게. 너희가 손석희 후배야! 너보다 꺼져, 꺼져! 중계차도 안 갖고 오냐, 중계차도? 아이고, 정말. 야, 나 유선방송 나온 줄 알았다. 심지어 마이크 택도 못 붙이고 방송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서민들이 욕해서 야유해서 촛불의 명령이에요. MBC를 바꾸라는 게. MBC를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문 닫다라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지만 말씀드렸듯이 공영시상파 방송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바꿔야죠. 촛불의 명령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2달째 월급 못 받고. 개선 방법이라고 한다면 개선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쥔 사람이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 거예요. 청와대와 정부 같은 데서 MBC, KBS 공영방송에 입김을 주지 않는 거죠. 사장을 내가 친한 사람으로 선거에 공무를 기여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고, 그래서 정부나 청와대가 어떤 언론의 정치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는 게 가장 큰 해결책일 텐데, 그게 역사적으로 봐도 중세도 그랬고 근대도 그랬고 현대도 그랬고 언론과 권력의 관계는 항상 그렇게 밀착이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정치를 잘한다고 홍보해줄 언론이 필요한 게 사실은 맞는 거고요. 뭐 비판하는 언론은 듣기 싫겠죠. 그렇게 해온 게 역사였는데 그 끈을 끊어야 될 텐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부 청와대에서 방송 혹은 언론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언론 역시 또 하나의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 역시 계속 시민들이 감시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감시하고 그래서 지금 MBC 우리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서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고 있는 게 뭐냐면 방송법 개정안 혹시 아세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해서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를 이제 여야 합의 동수로 동수는 아니지만 거의 동수 가깝게 합의해서 이제 선출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MBC 저희 조합에서 계속 요구하는 건 뭐냐면 정치권의 야합으로 그렇게 뽑을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것을 선출할 수 있게 그 시스템화해라. 학계 의견도 넣고 언론 감시 시민단체 의견도 넣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언론인은 끊임없이 사명감을 가져야 되고 인류의식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고 이제 자기도 생활인이 되면서 퇴색하기 마련이고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늙었을 때 자리 생각하면서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소한 조그마한 신문사의 기자들도 누구 하나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사실 일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윤리식 당연히 고치돼야 되고 근데 이것을 개인의 사명감과 개인의 윤리식에 맡겨버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징계하고 퇴출시키고 이런 구도가 있어야 되죠. 개인에 대해서. 그 당위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년 이맘때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좀 비관적으로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좀 희망을 좀 보는 편이에요. 싸웠고 우리 많이 싸웠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고 네, 그래야 되지 않나. 당위죠, 당위. 그리고 되게 이제 역설적인 게 왜 그 한 나라의 지도자의 수준은 그 국민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게 이제 역설적인 건데 박근혜 같은 정말 사람이 어떤 사리 판단 한 문장을 자기 입으로 말도 못하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만큼의 국민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촛불혁명이라는 정말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어떤 혁명을 또 쟁취하는 국민이기도 하고 언론도 국민이 계속 감시하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제도적인 게 끊임없이 계속 개발되고 축적되고 또 유지된다면 아마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JTBC만 있으면은 KBS, MBC 뭐 없어도 돼. 사실은 JTBC가 지난 촛불 국면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그죠? 근데 JTBC 하나가 있어도 우리 사회에 그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JTBC와 경쟁하는 KBS와 MBC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공영방송 KBS, MBC 니네 이제 아유 보기도 싫어 이렇게 관심을 접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에요. 주인은 매 때리고 혼내서라도 올바로 가도록 만들어야지 아유 이거 버려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KBS, MBC 총파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주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질책하고 때로는 니네 그동안에 뭐 했어 그런 지탄도 많이 먹고 꾸지람도 많이 들어요. 그래 주시길 바래요. 무관심이 가장 큰 적이에요. 우선 언론에 좀 신뢰를 주고 기다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국민들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에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또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잘못된 보도일 때는 또 우리가 옴부즈맨이나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문이 열려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